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름 한복판, 기온이 33도까지 오른 날이었죠.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70대 어르신 댁에서 에어컨 점검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방문해 보니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에도 에어컨은 꺼져 있었고 어르신은 작은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고 계셨습니다. 에어컨은 잘 되는데 전기세가 너무 무서워. 그 말에 리모컨을 보니 온도는 23도, 바람은 강풍으로 껐다 켰다 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전기세를 아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낭비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날 제가 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기본 온도를 바꾸고 에어컨 설정만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선풍기 방향만 살짝 조정했죠. 한 달 뒤 어르신이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기사 양반, 이번 달 전기세가 지난달보다 2만 원이나 줄었어. 밤에도 훨씬 시원하게 잘 수 있었고. 이게 그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네. 이 경험을 계기로 저는 이 방법을 앞으로 여기저기 알려야겠다 다짐했죠. 누구나 에어컨은 있는데 정작 제대로 쓰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기세는 낮추고 건강은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전기세와 건강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사용할 때 몇 가지 잘못된 상식을 그대로 믿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오해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에어컨은 필요할 때만 켰다가 시원해지면 다시 꺼야 전기를 아낀다는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오해이기도 하죠. 하지만 에어컨은 작동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냉매를 순환시키고 모터를 회전시키는데 가장 큰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계속 껐다 켰다 하면 오히려 매번 초기 전력 소모가 반복돼서 전기세는 더 올라갑니다. 게다가 기계에 무리도 많이 갑니다. 인버터 방식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저전력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에 한번 켜놓고 유지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두 번째는 온도는 낮게 설정해야 빨리 시원해진다는 믿음입니다. 맞는 말 같지만 결과적으로 몸에 더 해롭습니다. 23도, 22도로 낮춰서 강풍으로 트는 경우 실내외 온도 차이가 너무 커지면서 관절 통증, 냉방병, 심지어는 혈압 변화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너무 낮은 온도는 체온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전문가들이 26도에서 28도 사이를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풍기를 함께 틀면 전기를 더 먹는다는 오해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선풍기는 에어컨보다 훨씬 적은 전력을 사용하면서도 공기를 순환시켜 체감 온도를 2에서 3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같은 시원함을 더 낮은 전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선풍기를 활용해 공기 흐름을 위로 올려주면 바닥에 가라앉은 찬 공기가 고르게 퍼지며 실내 전체가 시원해집니다. 또 하나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밤에는 에어컨을 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역시 조건부입니다. 열대야가 계속되는 밤에는 오히려 끄지 말고 취침 모드나 자동 운전으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온도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밤새 껐다 켰다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모컨 설정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제습 모드로만 틀거나 강풍으로 설정해두고도 왜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왔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모두마다 전력 사용량과 작동 방식이 달라서 제대로 모르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에어컨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오해들을 하나씩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전기세는 물론 여름철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에어컨은 좀 아껴야지요. 하루 종일 틀면 전기세가 감당이 안 되니까요. 이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금은 분명 걱정거리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걱정 때문에 너무 참는다는 겁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고 무더운 실내에서 오래 머물면
몸은 점점 지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위에 더 취약합니다. 땀은 잘 안 나고 체온은 서서히 오르는데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죠. 결국 두통,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같은 초기 열사병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0대 여성분이 더위에 너무 지쳐 병원까지 실려가셨습니다. 하루 종일 선풍기만 틀고 지내셨는데 밤에는 잠을 거의 못 주무시고 다음 날엔 기운이 빠져 식사도 못 하셨다더군요. 단순한 탈수였지만 입원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에어컨을 참는 습관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버티다 보면 열사병뿐 아니라 심장에 무리를 주는 부정맥, 고혈압 악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온이 33도 이상일 때 노년층의 열사병 발생률은 평소보다 5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일수록 실내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더위에 방치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그냥 좀 더운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체내 수분이 빠르게 줄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전신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상황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더운 환경에서의 수면도 문제입니다. 실내 온도가 높으면 몸이 잘 식지 않아 잠이 얕고 자주 깹니다. 밤새 뒤척이고 새벽에 땀에 젖어 깨는 일이 반복되면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선 단순히 참는다는 태도만으론 부족합니다. 에어컨은 단순한 편의 기기가 아니라 여름철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에겐 에어컨을 전기세 먹는 괴물로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는 생존 도구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 댁을 방문해 점검하면서 느끼는 건 전기요금을 아끼려다 결국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더위를 참는 건 전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조금만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틀지 말아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틀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지금부터 하나씩 세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 설정법, 바로 28도 자동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어떻게 틀어야 가장 전기를 아낄 수 있는지, 건강에는 어떤 온도가 적당한지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늘 같습니다. 리모컨에 28도를 맞추고 자동운전을 누르세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 28도는 냉방병을 예방할 수 있는 온도입니다.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실내는 충분히 시원해지는 기준점이죠. 26도보다 건강에는 더 부담이 적고 30도보다는 확실히 쾌적합니다. 두 번째는 전기세 전략 효과입니다. 에어컨은 설정 온도가 1도 낮아질수록 약 7%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합니다. 23도보다 28도로 설정하면 평균적으로 35% 전력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게다가 자동운전을 함께 설정하면 실내 온도와 습도를 스스로 인식해 필요할 때만 강하게 작동하고 그 외에는 최소 전력으로 유지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운전이 뭐가 그렇게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자동운전은 단순히 바람 세기를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센서가 실내 환경을 읽고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운전을 자동으로 반복해주는 스마트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기기 수명 관리입니다. 에어컨을 자꾸 껐다 켰다 하거나 너무 낮은 온도로 강하게 틀면 컴프레서와 모터에 무리가 갑니다. 반면 28도로 설정해두고 자동운전으로 유지하면 장시간 작동해도 기계의 부담이 적고 고장 위험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하는 여러 가정 중 에어컨 수명이 오래가는 집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설정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일정한 온도로 부드럽게 돌리는 방식이 기계에도 전기세에도 사람 몸에도 가장 유리한 구조입니다. 가끔 우리 집 에어컨은 오래돼서 자동운전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자동 운전 버튼이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I, 스마트, 절전, 에코 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광주에 사시는 60대 부부 댁에서 제가 에어컨 설정을 조정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23도로 맞춰놓고 너무 춥다 싶으면 껐다가 다시 틀고를 반복하셨더라고요. 당연히 전기세는 높게 나오고 밤에는 관절이 시큰거리고 소화도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설정을 바꾼 건 위에서 말씀드린 단 두 가지였습니다. 온도를 28도로 그리고 자동 운전으로 설정해 드렸죠. 그리고 선풍기를 천장 방향으로 틀어 공기를 돌리게 했습니다. 한 달 후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달 전기세가 28,000원 줄었어요. 잠도 푹 자고요. 그분은 심지어 에어컨이 원래 이렇게 조용하고 편했나?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설정 하나 바꿨을 뿐인데 생긴 변화입니다. 아무튼 핵심은 강하게 세게 트는 게 아니라 기계가 스스로 조절하게 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8도 자동 운전은 바로 최적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냉방병 예방, 전기세 전략, 기계 수명 관리, 체감 온도, 균형 모든 면에서 현재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설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에어컨 사용을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세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국은 누진제 방식입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단가가 급격히 올라가는 구조죠. 그래서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에는 다른 전자기기 사용도 같이 고려해줘야 합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건 밥솥의 보온 기능입니다. 보온만 켜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하루 종일 전기를 먹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에어컨이 돌아가는 시간대에 동시에 사용하면 누진 구간을 쉽게 넘어가 전기세가 훅 올라가죠. 밥은 되도록 한 번에 지어 냉동실에 소분해서 보관하고 밥솥의 보온 기능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건조기,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등 고출력 가전제품입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처럼 에어컨이 가장 열심히 돌아가는 시간에 이런 전기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면 전력 피크가 생기고 요금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전 사용 시간을 나눠서 분산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는 햇빛 차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내는 닫고 에어컨을 트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가장 큰 여론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직사광선입니다. 따라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하면 실내 온도를 2에서 3도 이상 낮출 수 있고 에어컨의 작동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에어컨 작동 전 환기입니다. 밖에서 들어온 더운 공기, 실내에 뜨거운 공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바로 에어컨을 틀면 냉방 효율이 떨어지고 전기만 더 쓰게 됩니다. 창문을 먼저 열고 5분간 환기를 시킨 뒤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면 훨씬 빠르게 시원해지고 기계에도 무리가 덜 갑니다. 다섯 번째는 전기 누수 줄이기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는 뽑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대기 전력은 전체 가정 전력 소비의 1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TV, 전자레인지, 셋톱박스, 충전기 등은 사용하지 않을 땐 꼭 뽑아두세요. 결국 에어컨 전기세는 에어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 전체의 전기 사용 습관과 함께 관리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렇게만 정리해도 여름철 전기세는 작년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정과 전기세 전략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는 실내 냉방 효과를 더 높이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부가적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풍기 활용법입니다. 에어컨은 찬 공기가 아래로 가라앉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만 단독으로 틀면 상층부는 더운데 하체만 차가운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선풍기를 벽이나 천장 방향으로 틀어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선풍기를 에어컨 바람과 마주보게 배치하면 찬 공기를 위로 밀어 올려 실내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체감 온도는 2에서 3도 내려가면서 실제 에어컨은 더 약하게 돌릴 수 있어
전기세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람 방향 조절입니다.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바람 방향을 천장이나 벽 쪽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복부나 관절에 바람이 닿으면 냉방병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냉방이 훨씬 건강한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취침 모드 설정입니다. 많은 에어컨 리모컨에는 취침 혹은 슬립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온도를 올려주고 소음도 줄이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밤새 껐다 켰다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필터 청소 습관입니다.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냉방 효율이 떨어지고 냄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필터를 꺼내 미지근한 물에 헹궈주고 그늘에서 말려 사용하면 에너지 효율은 물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팁 몇 가지만 잘 실천해도 실내가 더 빠르게 시원해지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은 무조건 아낀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은 28도 자동운전 설정입니다.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전략법이자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에어컨 외에도 집안의 전기 사용 습관을 함께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솥 보온, 전자레인지, 건조기 사용 시간만 나눠도 전기세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기순환과 바람 방향, 햇빛 차단 같은 작은 팁들이 냉방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 딱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차이를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에어컨은 전기 먹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 여름을 건강하고 시원하게 지켜주는 똑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더운 여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